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어쩌면 부정맥 환자분들의 딜레마 같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흔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은 숨이 차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죠. 부정맥 환자분들은 과연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주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준수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 환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준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시청 중이실 환자분들을 위해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9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맥 환자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운동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몸에 좋은지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우선 기억력과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으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하루의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했던 심적 상태가 나아지기도 하죠. 또 운동은 암과 관련된 피로감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부적절하고 잘못된 자세로 하는 운동은 관절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지만 바른 자세로 하는 적당한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육 위축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운동만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명 연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없지만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죠. 네, 심지어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도 결과도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운동도 있죠. 나이, 체력, 앓고 있는 질병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죠. 이 모든 걸 고려하여 알맞은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 적절한 횟수를 지켜 운동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운동. 과연 부정맥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흔한 부정맥, 조기박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박동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는 정상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안정된 상태, 특히 밤에 자려고 할 때 심장이 덜컹거리고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운동 부하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주영 교수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검사를 하며 심박수가 빨라지면 조기박동 발생이 억제되었다가 오히려 운동 종료 후 회복기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맞습니다. 조기박동 환자의 운동이 정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또 이러한 부정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고 정상 완화가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빈맥성 부정맥 환자의 운동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맥이 빨라지는 부정맥인 만큼 운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빈맥성 부정맥 환자가 운동 중 빠른 심실빈맥이나 심방빈맥 증상을 느낀다면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운동 중 빈맥 발생을 억제하는 베타 차단제 약물을 복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장 내 비정상적인 전기 회로나 국소 부위의 전기 이상으로 빈맥이 발생하는 환자라면
시술을 통해 부정맥을 완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일반인처럼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 환자의 경우 운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건 맞지만 약물이나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맥이 천천히 뛰는 서맥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장 내 전기 발전소나 전기 전달 부위, 즉 송전선의 문제로 발생하는 서맥성 부정맥 환자는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빨라지지 않아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환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서맥성 부정맥을 치료하는 거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 자극을 전달해 정상 심장 박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심박동기 거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심박동기 거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인처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 심박동기가 신체 활동에 맞는 심박수가 형성돼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엔 기존의 부정맥 환자가 아니라 운동으로 인해 부정맥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과다한 운동으로 심각한 빈맥성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후성 심근경과 같이 심장병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경우나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이 심장 판막 질병이 있는 환자는 계단 오르기, 등산, 과격한 운동으로 심실빈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맥 환자의 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이든지 너무 넘치거나 부족한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맥 종류에 따라 심혈관 질환 여부에 따라 과도한 운동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정맥 환자라고 해서 어떤 운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담당의와 상담하셔서 내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찾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정맥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부정맥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 특히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있는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다음 10번째 챕터는 어떤 부정맥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